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선대위에 이름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살리는 선대위, 좀 독특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선대위 출범식을 지켜본 국민들과 또 우리 당의 많은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정권 교체의 강력한 희망을 가지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십시오. 따라오려고 하면은 아마 다리 찢어지는 상황도 생길 겁니다. 살리는 선대위, 줄여서 살립니다. 라고 이준석 대표는 설명하고 있던데 전주의 의원님, 지금 선대위 후보 대변인하고 계시잖아요. 네. 살리는 선대위 뜻이 뭡니까? 일단은 뭘 살리겠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살립니까? 경제를 그러니까 살립니까? 살리는 선대위가 예. 그 앞에 이제 뭐 수식어만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라를 살린다, 국민을 살린다. 또 어제 일일 방범대로 하셨지만 또 국민의 안전을 살린다, 뭐 공정을 살린다, 뭐 경제를 살린다.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앞에 수식어만 네. 넣으면은 살릴 수 있다. 예, 그렇군요.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이 필요할 정도로 심폐소생 선대위다. 예, 그렇게 음. 필요할 정도로 아주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모든 걸 살리겠다. 이준석 예, 대표가 그런 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네. 쫓아올 때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 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던데 네. 그 선대위 분위기도 좀 많이 살았습니까? 아무래도 지난 3일에 예. 대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님이 또 합류하시겠다. 네, 이렇게 또 의사를 밝히셨고 저 자리에도 김종인 위원장 모습 보이네요, 옆에. 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와 또 윤 후보가 또 율산에서 또 그렇게 화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제가 그 다음 날 있었던 4일 부산 유세 현장에 제가 동행을 했는데요. 부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또 우리 이길 수 있다, 이길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렇게 자신감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누구를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던 호남의 이용호 의원이죠. 민주당 소속이지만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이 결국 민주당이 아닌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 장면 들어보시죠. 제가 입당 와서 썼을 때보다 그래도 하드카바로 하나 의원님도 입당 와서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한국 정치 발전과 또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기쁩니다. 윤석열 후보와 함께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용호 의원이 지역구가 어디죠? 전북 남원하고 한 세 개 지역에 합쳐 임실. 남원, 순창, 임실. 그렇게 돼 있나요? 예, 지금 죄송합니다. 고추장, 치즈, 예. 서탕 유명한. 세 개 지역과 합쳐져 있죠, 예. 지금. 예. 그러면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이지만 출신이었어요. 사실 지금 재선 의원인데 첫 번째도 국민의당으로 됐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으로 복당하려다가 안 됐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지난해 재선에 당선됐었죠. 근데 최근에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었는데 어떻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난달에 한번 기자회견 통해서 얘기를 했었죠. 본인이 민주당에 복당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민주당에서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굉장히 뭐 자존심이 상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고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과의 합류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한 달 내에 본인의 거취 결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제 결국 합류를 확정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대위에 합류를 했는데 어쨌든 호남의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했다는 것,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호남의 유일한 의원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뭐 과거에도 뭐 쉽게 해서 박근혜 후보 진영도 2012년도에 뭐 한강욱, 한화섭 등등의 DJ 진영, 동교동계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인사들을 이제 영입하고 했었죠. 그게 뭐 대선 때보다 반복됐던 어떤 패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뭐 어떤 뭐 국민과의 통합 이런 것들이 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그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영입에서 끝날 게 아니라 충분히 본인의 어떤 정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줄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지금 한 표라 굉장히 좀 절실한 상황일 텐데 호남의 남원, 순창, 임실에서 재선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로 갔다라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전인규 의원님? 뭐 어떻게 뭐 표로만 보면은 당연히 그 이용호 의원께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것이 좀 아쉬울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용호 의원이 사실 최근에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이해찬 대표 시절 약 한 4년 전부터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 민주당의 당원 자격을 이제 복당을 하기 위해서는 거치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4년 전부터 이용호 의원의 복당을 심사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3년 전에 사실 송금주 전 의원이나 이용호 의원에 대한 복당 심사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첫 번째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당이라는 것은 함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인 집합체로 볼 수 있는데 항상 우리 당과는 다른 입장을 냈었던 거고요. 국민의 당으로 가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공격과 사실 그 당과 함께 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주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복당 의사를 밝혔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을 위해서 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지역구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왔고 그렇기 때문에 4년 전부터 꾸준하게 입당 의사, 그 복당 의사를 저희는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니까 국민의힘이라도 가가지고 뭐 정권 교체에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표로 보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사실 당과 기류를 같이 하는 그런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지 못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어쨌든 호남에서의 중요한 교두보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확보했다. 정치적으로 외연 확장에 선대위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용호 호남 출신의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 박주선 역시 호남 출신의 공동선대위원장 체제,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캠프의 오신환 의원이 상황실장, 여명 대변인은 홍준표 캠프에서의 사실상 핵심 대변인, 청년 대변인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 선대위로 합류를 했군요. 그리고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전략기획실장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합류를 했고 정택은 정무대응실장도 합류를 했다라는 면면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재호 의원님, 뭐 홍준표 후보의 입 역할을 했었던 여명 대변인이 합류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와 함께 또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합류를 했네요. 금태섭 전 의원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까? 그 전략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뭐 이번에 선대위에서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통합, 뭐 단일, 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호남, 또 약자와의 동행, 청년,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제 그 이용호 의원의 입당은 그 호남의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 윤석열 후보가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 모임에 참석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모임을 오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입당 발표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계속 호남에 대한 각별한 관심 그리고 또한 어떤 그 호남에 대한 또 지지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뭐 굉장히 좀 하나하나 좀 좋은 분위기로 나가고 있어서 뭐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좀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 역할을 했었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선대위 합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자 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매우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금태섭 철새 정치인 인증, 검찰당 합류를 축하드립니다. 더 망가지기도 어려운 지경이라 생각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부끄러운 행동을 보일지 벌써 우려됩니다. 민주당 탈당하기 전 인권과 진보를 언급하던 건 역시 철새 쇼였다라고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박정아 공보실장님, 네. 김용민 의원이 유독 금태섭 의원의 합류에 대해서 이렇게 철새 쇼 부끄럽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픈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과거 민주당 의원으로서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중도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현 정부의 잘못된 문제점들을 안에서 그렇게 그 박해를 받아가면서 조금 박해라는 명칭도 있었듯이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내쳐진 거 아니에요? 내쳐졌고 안에서 수용을 못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게 결국에는 금태섭 전 의원이 국민의힘과 같이 하고 윤석열 후보와 같이 해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100가지 중 9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아도 된다라는 이 정권 교체, 대선 승리에 같이 하니까 이 뭐 중도 표심이나 아니면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해왔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 다시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저는 뭐 대표적인 친문 인사라고 예. 할 수 있는 김용민 의원이 저렇게 아파서 얘기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이 이제 쓴소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공천을 못 받고 그렇게 지금 무소속으로 된 상태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에 몸을 담았고 또 쓴소리를 했던 의원을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예, 그런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복심인 전용기 의원에게 좀 여쭤볼게요. 앞서서 이용호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데 금태섭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지금 금태섭 의원을 비판하니까 언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두 분은 확연하게 대조되는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옹호했던 김용민 의원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금태섭 의원을 향해서 철새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조국 국면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던 이재명 후보 입장은 김용민 의원의 이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사실 그 조국 전 장관의 엮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볼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가 사실 초선 오적이라는 그런 이제 오명까지 이렇게 공격받았었잖아요. 공격을 전용기.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저는 이재명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당연히 그 상황에서 불공정을 느꼈던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하다. 조국 네. 국면에 대한 사과는 당연하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조국 국면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그 불공정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서 사과를 해야 됐던 것이고 여기서 검찰 수사와의 뭐 불공정 이런 부분도 다시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또 여쭤보게 될 텐데 그럼 김용민 의원은 네. 조국 국면에 대해서 사과를 안 했잖아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최근까지도 옹호를 했잖아요. 김용민 의원 생각은 입장은 달라진 게 없을까요?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그래요? 있다기보다는 있습니다. 사실 그 뭐냐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있었던 것이고 사실 표창장 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 70회 이상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은 인정할 수 없다. 검찰 권력의 남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그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상당한 오해가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조금 박해라고 하는 국민들이 다 아시는 조금 박해는 박해를 받아서 조금 박해가 아니고요. 민주당에 쓴소리를 했던 조홍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이렇게 해서 조금 박해입니다. 사실 그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의 쓴소리를 해서 박해를 받은 것 같지만 그래서 공천을 못 받은 것 같지만 그 내용이 절대 아니고요. 사실 예. 금태섭 의원은 강선우 의원과 경선에서 졌습니다. 탈락했죠. 네, 경선에서 져서 공천을 못 받고 그것을 반발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쓴소리에서 공천을 못 받았다 이 얘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조홍천 그다음에 박용진, 김행호는 다 공천 받았고요. 박용진 의원님이나 조홍천 의원님은 민주당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쓴소리를 하고 있죠. 사실 금태섭 의원과 관련된 이런 박해받아서 뭐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이런 비판은 사실 상당한 오해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과연 이 조국의 강을 건너는 이재명 후보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한 김용민 의원의 입장이 나오면 또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좀 밝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그럼요. 김용민 의원도 밝히고 김남국 의원도 의원도. 밝히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사과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진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민주당에 있는 다른 의원들 생각은 어떠냐. 그리고 뭐 김용민 의원 또 김남국 의원 다 선대위에서 다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답해라.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랑 계속 같이 요구하고 있죠. 손잡고 조국의 강을 건넜는지 네. 아니면 김용민, 김남국 의원은 남겨두고 건넜는지 네. 분명한 건 전용기 의원은 같이 손잡고 건넌 것 같아요. 네. 조국의 강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죠.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두고 있는 민주당은 확실히 그 불공정을 느꼈던 국민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의 강을 건넜다. 이렇게 건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